4월 4일 금요일, 정말 운명의 날이고요. 네. 그리고 또 국제증시는 혼돈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투자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그러니까 네. 간밤에 미증시가 정말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음. 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거의 지수만 6%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네. 뭐 빅테크 종목들 애플이 거의 10%가량 하락을 그러니까요. 해서요. 네. 정말 검은 뭐 목요일이다 이런 표현도 어울리는 날이었는데 우리 시장 강합니다. 저 아침에 사실 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권에 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하고 있으니까 야. 지금 아시아 여타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일단 여러분들도 뭐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남았죠. 11시. 네, 11시에 정말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사에 또 중요한 회극을 역사적인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뭐 오늘 재판관 전원이 일찍 출근을 마쳤다고 하고 9시 반부터 마지막 평의를 하면서 지금 최종 확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글은 네. 다 쓰셨겠죠? 네, 이야기만 어느 정도 하고 뭐 누가 먼저 이야기할래 뭐 이런 것 정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1시. 오늘 저희가 편성을 조금 바꿨습니다. 금요일 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탄핵 선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긴장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긴급 진단으로 저희가 1시간 꽉꽉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이틀 연속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얼굴은 못났지만 오늘 그래도 좀 목소리 위주로 음성 위주로 잘 전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뭐 거창하게 뭐 박지훈 부장의 긴급 진단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1시간 꽉꽉 채울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거죠. 그러면 네. 각 섹터별 각 종목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 많은 노이즈들이 있죠. 관세 네. 노이즈도 있고 뭐 이제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게 쭉 진행이 되면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걸까에 대한 궁금한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4월이 또 되면 여러분들 또 어닝 시즌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 섹터별 종목별 명암 정도는 우리가 예상 프리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1시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목소리가 성우 같다라고 칭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얼굴이 어때서 잘생겼구만 이렇게 또 예. 응원의 댓글도 오늘 좀 훈훈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네. 괜찮다. 이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박지훈의 긴급 진단 시작해 볼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4월 8일에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ELS 특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ELS 많이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구조도 좀 복잡하고 뭐 이런 부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네. 상품부터 투자 방법까지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이 시간 오전 10시에 함께 해주시면 되죠? 네, 네. ELS 연계된 지수가 무너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잘만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서 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4월 8일 아침엔 투자 꼭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얘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강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아마 미국 시장 보시고 많은 분들, 우리 시장 오늘 큰일 났다. 탄핵 선고 일이기도 하고 미증시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우리 뭐 빅 이벤트를 겹쳤는데 어떡하지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웬걸 이렇게 돌려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딱 봤는데 네. 봤는데. 평소에 모의고사 점수는 한 200점 만점에 한 180점, 190점 나와서 뭐 이 정도면 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중심 대학은 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 점수인데 막상 수능을 봤더니 150점이 나온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네. 망했어. 근데 망했어. 내 주변을 보니까 시험이 어려웠던 거죠. 얘도 140점 나왔네. 얘 130점 나왔네. 약간 관세의 어떤 키높이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26인가요? 25인가요? 25로 25 정정이 수정됐어요. 됐습니다. 원래 네. 26으로 전역까지 뭐야, 되는데. 그거? 너무 엉성해. 또 뭐예요? 엉성하게 한데
다른 나라를 딱 봤더니 베트남, 뭐 대만, 뭐 다른 인도네시아,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아시아권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어서 생각보다는 섹터별로 한국이 오히려 수혜가 되는 반사수혜를 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4월 5일 보편관세 시행하고 4월 9일 날 이제 상호관세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정점 피크는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약간 풋 이런 행동들이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지금 뭐 저 사람이 뭔데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할 이게 약간 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들도 미국 내에서도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 이러면 안 돼요. 좀 톤 다운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박한 제안이 있을 경우 나는 충분히 협상을 할 거다라고 지금 포문은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 또 주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저렇게 강경하게 나올 거냐?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 우회 경로를 이렇게 딱 차단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뭐 아이폰이 예를 들어서 100대를 생산하면 뭐 90여 대는 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렇죠. 로직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 공장을 좀 인도로 좀 전환하든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안은 좀 있긴 하지만 생각보세요. 아니 100만 원에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면 무려 3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건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다만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건 반드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한국 시장 보면 재밌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오르는 거 보이시죠? 그러게요. 그리고 전력기 관련해서 HD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몇몇 종목들은 생각보다 바닥에서 좀 세게 올라옵니다. 오. 미국이 저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품목별 관세가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즉 예를 들자면 네. 자 전력기기는 미국이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필요해. 빨리 공장을 빨리 캐펙스 늘려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 노이즈가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사오려면 뭐 한국이든 어디서 중국이든 어디서든 다 이렇게 수출을 할 건데 비싸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아니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관세를 아주 저렴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언론 확인도 됐고 그리고 이왕이면 미국의 공장이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 회사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물론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왔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반발 매수,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11시에 정치적 리스크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도 네.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유럽의 CATL이 34%, LG 에너지솔루션 34% 지금 점유율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관세가 이렇게 거세졌으니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게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은 생각보다 선전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국면, 정치적인 그리고 PBR 0.8이라는 상당한 안정감 있는 지수대에서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미 관세를 매기고 어제 첫 거래가 됐던 나라가 한국이었잖아요. 그러면 미리 한 대 얻어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한 대 더 때리려 해도 어제 이미 그 매 맛을 봤기 때문에 네. 덜 아파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아침보다는 서서히 매수가 올라와서 양봉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아침의 정령입니다. 어제도 물론 떨어지긴 했는데 네. 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아우, 약간 어제도 견조한 괜찮았어요. 뭐 네. 일본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맞아요. 네. 괜찮았기 때문에 좀 견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품목별 관세 차등 뭐 적용 이런 것도 좀 원인이 되고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탄력 있게 또 올라가지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요 네. 부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뭐
기업별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보면 1분기는 2차 전지 기업들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유럽의 데이터들을 보아하니 굉장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탄소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페널티를 매겨야 됩니다. 내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더 생산해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생산에 대한 수주 소식이 더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7분기 만에 YOY 실적 성장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않습니까? 7분기 만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전사 하우스 뷰가 컨센이 네. 다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는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물론 아직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IRA 법안에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가 서서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월, 한 6월 정도에는 IRA 법안에 관련된 수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요것도 확인돼 볼 수 있어요. 벌써 지금 4월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밑그림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완전 전면 폐지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 반드시 턴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였냐면 리튬 가격의 반등이잖아요. 리튬. 근데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월 내내 횡보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컨센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약간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4월, 5월에는 약간의 좀 단계식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는 상품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참고해 봤을 때 네. 더 이상 때릴 곳이 없겠다. 그리고 공매도에 이번 주 내내 얻어 터졌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올라오면 약간 쇼 커버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승 시 베타가 커지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간이 너무너무 비어 있어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네. 환율 얘기 잠깐 짚어주시는데 환율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요 13원 이상 빠지고 있어서 음. 1,440원대 좀 중반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거 오늘 음. 사실 우리 이제 정치적 이벤트 중요하게 11시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뭐 좀 반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환율 어떻게? 근데 달러 자체가 어. 약해진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환율이 먼저인지 금리가 먼저인지 매크로 단위 오늘도 보면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고용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어제도 미국? ISM 네. 관련돼서도 서비스가 예, 좀 쇼크 안 좋았어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또 도지 관련돼서 고용 그 해고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채용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매크로단에서는 금리나 뭐 환율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 값이 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거죠. 연준아 계속 빨리 금 좀 내려라라고 했을 때 파월 형은 딱 으름장 넣었죠. 아니요. 전 데이터 보고 할게요. 너 이 자식 내가 데이터 보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약간 트럼프 풋 전혀 안 나오고 약간 경제 침체를 조장하는 관세 카드도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연준은 언제 할까라는 것들인데 이 환율도 다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시장 기대감은 5월에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연준은 아마 5월에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월에 관세 카드 냈잖아요. 그럼 4월 데이터 언제 나와요? 5월에. 5월에 나오죠. 그럼 5월에 딱 나오면 5월에 쇼크가 거의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준은 이렇게 판단하겠죠. 한 번 쇼크 나왔다고 바로 금리를 인하를 바로 할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5월 데이터를 6월에 확인하고 6월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값은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단기물을 조장해서 그리고 워낙 부채가 미국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을 조장해서 장기물에 영향을 미쳐서 나의 부채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키려는 트럼프의 지금 그 머릿속 쓴 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한 4%
에서 한 3.9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뭐 종합해 보면 저희 환율도 지금 오늘 한 빠지는 거는 1차적으로는 정치적 국내적인 입장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 빠져봤자 여기서는 한 5% 내외로는 더 빠지기 쉽지 않겠냐. 그게 저희 하우스 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환율이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금리가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의도가 이제 10년물을 좀 낮추는 거다 낮추는 이런 거죠. 얘기를 좀 많이 그렇죠. 했었는데 네. 실제로 한 4% 완전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내려왔죠. 한 4.0 많이 내려왔어요. 원하는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뭐 의도대로. 이제 수술 때 올랐으니까 수술 이제 긴급하게 하고 나는 이제 경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SNS 활동 맞아요. 메시지도 네, 그런 했잖아요. 발언도 그러니까 했어요. 되게 얄미워. 어쨌든 자기가 일은 다 벌리고서 이제 뭐 팔짱 끼고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것들인데 그럼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아주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또 원투퍼치는 날리지 않겠네. 진짜 지켜보기만 하겠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입만 좀 조용히 하면 시장은 올라가는 약간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좀 가만히만 있습니다. 있으면. 예, 예. 네. 오늘 근데 뭐 미국 증시 엄청나게 네. 하락을 했는데 음. 아니 애플이 네. 10% 빠진 적 본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봤죠. 네. 그렇죠. 근데 올라간 것도 있어요. 뭐 필립 모리스라든지 그 뭐 일부 코카콜라, 소비재.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뭐 그리고 인텔도 내부 잘 미국에서 생산해서 네. 미국에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은 또 급락을 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저희들은 글로벌리 상품을 또 사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세에 대한 부담은 또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킨다? 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신발, 뭐 의류,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많이 14% 빠졌나요? 진짜 많이 예,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장이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도 이게 내수주도 그냥 단순하게 추경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불닭볶음면, 네네. 예, 불닭볶음면도 있고 또 풀무원 이런 농심 라면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실제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생산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수주 음식료들은 뭐 세모 또는 동글맹인데 온전하게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루트가 있는 회사들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요. 뭐 불닭볶음면도 뭐 삼양 올라서. 좋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저희가 또 있던데. 봐야 될 게 오늘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가 맞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있고 아까 품목별 관세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사실 반도체도 곧 부과할 거다. 트럼프 예고를 대통령이 했죠.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반도체, 의약품 뭐 이렇게 해서 차례로 나올 거라는 게 어쨌든 염두에는 둬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기정사실화는 아니지만 네. 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협상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벌써 움직입니다. 뭘 어떻게 움직이냐면 TSMC는 결국 인텔의 지분 20%를 취득하는 걸로. 그래서 조인트 벤처 오늘 아침 속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텔과 지금 TSMC는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됐고 대만에 대해서 30% 넘는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대만도 이제 부랴부랴 그 트럼프 형이 원하는 거 하나씩 들어주자 해서 첫 번째 일단 20% 지분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내가 비법 레시피를 인텔한테 조용히 귀뜸해 줄게요. 라는 것들로 일단은 어느 정도 화를 좀 가라앉히게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국가가 대표하는 시그니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겨냥하는 목표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려운 등을 하나씩 다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않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뉴스 플로우가 주말 내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게 되면 뭐 인텔의 흐름들도 오늘 상대적인 선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맞아요. 하나씩 네. 하나씩 아마 있을 것 같고 지금 애플이 지금 이제 불똥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반사 이익이 될 거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이에요. 그래서 상승반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네. 그 약간 실제 결과값도 아마 SK 하이닉스가 하락 베타가 더
클걸요. 오늘 아마 제가 아직 맞습니다. 확인 안 네, 해봤는데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지금 또 고점 대비해서 또 단기 빠진 가격이 또 괜찮은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또 재매수하는 구간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오늘. 네. 진짜 부장님 선혜 씨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커뮤니티 예. 들어가 보니까 네. 야 정말 뉴욕 증시 이렇게 떨어지면 6만 전자 갔던 삼성전자 또 다시 5만 초. 뭐 4만 전자 보는 거 아니냐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양전했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맞아요. 양전했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 불을 켜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이 모르겠다. 현상은 미증시가 음. 나스닥이 6% 가까이 지수가 빠진 날 네. 우리 증시 양대 지수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좀 뭐 우리만의 특수한 정치적 이벤트, 그런가요? 불확실성 해소 뭐 네. 이것도 사실 좀 반영이 된다. 반영이 많이 됐을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11시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과 함께 11시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11시에는 가셔도 좋습니다. 11시 저희가 딱 끝내드릴 테니까 그래요. 저희가 섹터별로 네.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화면 옆에 박주은의 긴급 진단. 느낌표. 굉장히 지금 좀 셉니다, 저게. 부장님, 미국 M7 기술주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근데 저가 매수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러면은 저가 매수 시기상조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비중을 높여볼까? 관망을 해볼까? 어느 쪽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지금 빅테크들은 관세 노이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관련된 소위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그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형노릇했던 종목들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둬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작년 상반기까지 왔다라고 약간 지금부터 사야 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밸류가 좀 다시 싸졌다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S&P 기준으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풋 행동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감세 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관세의 어떤 자유롭게 또 약간 상호 관세 관련돼서도 좀 부드럽게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액션이 보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예, 근데 지금 뭐 프랑스 정부도 행동하는 거 보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보면 네. 미중 무역 갈등 1차 갈등 했을 때의 분위기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정치적인 글로벌 정치적인 노이즈가 조금은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여기서 빠졌으니까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적혀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좀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한 4월 9일 이후에 좀 확인해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파월형의 연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월형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새벽에도 미국 시장이 한번 ISM 관련돼서 쇼크 맞고 반등하다가 다시 얻어맞은 이유는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관세는 충분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코멘트를 하는 순간 다시 재차 빠졌거든요. 네. 그럼 오늘 파월형은 여전히 그래도 강한 미국 경제를 믿습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안도의 한숨이 반등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밤에 있었던 연준 위원과 똑같은 코멘트로 만약에 일맥상통하게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 제가 네. 볼 때는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항상 참고하거든요. 소위 한국 투자자들의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강합니다. 즉 하락시 매수, 하락시 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넘버원 아니야? 그런 생각의 매수세는 여전히 지금 강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여전히 리테일단의 매수세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외국계 IB들은 조금 한 발치 뒤로 물러나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지금 리테일단 고객단들은
빠지면 매수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 의식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한두 차례 변동성은 좀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가능은 하나 확인돼야 될 거는 전 4월 첫째, 둘째 주까지는 좀 징검다리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바로 직전 FOMC에서 네. 파월 의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해서 시장을 좀 달랬던 그렇죠. 그 기억이 네. 있는데 그쵸. 바로 이제 오늘 밤에 나와서 예. 일시적이 아니라 좀 바뀌면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장기적으로. 바로 말을 바꿀까 뭐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네. 오, 그게 맞네. 관전 포인트인 거고 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연구소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지금은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민들의 그 실질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아직은 하드 데이터가 아직은 탄탄하다. 근데 이게 실질 관세 영향 그다음 소프트 데이터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과 지금 이건 약간 흔들리고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스태그플레이션 조장하는 하나의 또 견인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의 실질 소득으로 전이되는 흐름만 파악이 되면 이거는 리세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하드 데이터가 아직은 연결되는 게 팍팍 지금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 미국 시장에 저도 이제 참여를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한 시점인데 이게 이렇게 오기 전에 딱 행정부가 미국 행정부가 막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트럼프 정부도 이게 이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한테 크게 득될 건 아니 그렇죠. 네. 그게 저는 4월, 5월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에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이제 머스크 형이 다시 그 테슬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잖아요. 네, 네. 나와야 돼요. 도지가 나와서 뭐 없어질 것이다. 네, 그래야 트럼프도 다시 한번 이제 본연의 이제 조금 약간 원래 그 주식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지금 약간 이번 1, 2분기는 약간 자기의 어떤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중국보다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서 조금 너보다는 내가 나아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너 딥시크로 너 공격했지 너 안 돼 이러면서 약간 좀 내가 그래도 넘버 원이야라는 거에 미국에 대한 우선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시점은 한 4월 중순에서 5월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환하는 변곡점을 테슬라 형님의 트럼프가 머스크 형님의 테슬라 복귀 요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4월 중순, 5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네. 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나 네. 생각이 들면서 우리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광고 잠깐 보고 여러분들 뭐 지금 11시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3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잠깐 보고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박지훈 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수가 사실 양시장이 빨간불을 동시에 켰었잖아요. 코스피 오늘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다시 약세로 좀 전환되면서 0.2% 파란불,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상승 반전했었는데 다시금 조금 흔들리면서 0.8% 하락으로 지금 돌아서 있네요. 네. 네. 환율도 오늘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도 모르겠습니다. 이
11시 기점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우리 부장님 모신 이유가 섹터별로 맞아요. 4, 5월 어떻게 그럼 견뎌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선생님 씨? 자료 좀 있어요? 장표를 부장님? 보시면서 하나씩 점검을 하시고 뭐 안 좋은 쪽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요. 뭐 일단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한 장으로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첫 장은 이렇게 2025 1분기 이제 섹터별 프리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단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조금 실적에 대해서 비용을 그리고 재고를 손실 처리를 얼마나 할 건지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HBM 8단 2조 5천억 원치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지금 창고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엔비디아가 안 사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삼성전자는 3분기에 HBM 글쎄요. 이게 8단에서 이제 12단 넘어가면서 이게 계속 퀄테스트가 통과가 돼야 되는 숙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실수요 회복 정도 그다음에 재고 수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출하가 되는지 그다음에 2026년 HBM 계약 진행 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 탑픽은 저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와 주성이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요. 네. 요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예. 그래요? 아니 다 다른 종목이었네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요 종목이죠. 차트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선방을 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흐름 보면 밑에서 쫙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단순하게 원래 얘네들이 중국에서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올라왔냐면 미국에도 드디어 북미 쪽으로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장비 수출이 될 것 같아라는 당장은 2025년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네. 내년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라는 회사와의 어떤 소통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쭉 올라오다가 다시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자리죠. 21선. 여기서 2025년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최근 주가가 올라갔던 띠은 실적이 아니어라 미국에 드디어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올라간 겁니다. 자, 반도체 결국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굵은 선입니다. 조금 꺾인 부분이 있죠.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아직 그래도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둘의 공통점은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두 회사죠.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올라오려면 2, 3분기에 지금 재고를 처리가 드라마틱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12단 공급이 돼야 되든지 이런 숙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져요. 네, 네, 많이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사실 어제 우리가 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막판에 이겼습니다. 네, 한 막판에. 2% 정도, 선호도가. 4% 정도 네. 이겼는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얘기가 오늘 오전에 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관세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관세 인상은 엔비디아에게 부메랑으로 온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1차 벤더인 하이닉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와의 지금 HBM 납품한 적이 없는 삼성전자는 덜 빠지고 네. 그런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믿을 만한 건 바로 이 차트입니다. 바로 PBR 밴드 차트죠.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바로 역사적 밸류 하단에 딱 걸쳐서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줍줍했던 논리가 아마 이게 좀 컸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깨진 적이 없대더라. 그럼 여기서는 일단 뭐 바이더 디비든 뭐든 뭐 데드캡 바운스든 일단 충분히 들어올 만한 그런 자리이긴 했었을 겁니다. 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관성적인 비관론을 잠시 버려야 할 때라고 얘기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네. LG 엔소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한 1,600만 대 될 겁니다. 그리고 생산도 한 1,000만 대 되고 뭐 이런 보면은 지금 자동차의 판매 그러니까 현대차는 가격을 인상을 할까 안 할까 지금 크게 고민될 겁니다. 자동차 가격을. 근데 안 하면 좀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격 인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뭐 인센티브도 좀 축소하고 가격 인상도 하고 뭐 나머지는 이제 코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CR로 이제 대응할 건데 그러면 이제 부품단 회사들은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은 좀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품사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현대차가 잘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전기차가 올해까지는 미국 구매 보조금이 줘요. 올해까지는 그때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 가격 차이가 있는 전기차 쪽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뭐 수급적인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이 장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잔고는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이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그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여파도 미미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유럽 비중이 크고 LFP나 미드니켈 대응 잘하고 있는 엔솔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베타가 있는 거는 에코프로 그룹들이 오늘 아마 주가가 제법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네. 저는 추가적으로 미국 공장이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 소재단 기업들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안 보는 기업인데요. 저는 이 회사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는 네.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계곡 폭포입니다. 아이고. 예. 네. 네. 그냥 하나의 그냥 진경 산수화를 보는 듯한 시냇물이 절절절절절절 네. 흐르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주가에 대한 흐름만 보더라도 여기서 추천할 수는 없죠. 네. 다만 솔브렌 홀딩스를 왜 지금 그래도 한번 기웃기웃 거려 볼 만한 이유는 미국 공장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관세로부터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이슈로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는 관성적인 비관론을 잠시 버려야 한다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네. 아까 요건 자동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네. 가격. 그래가지고 네. 닥터케이님이 근데 찾아주셨어. 현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이제 사장의 발언을 현대차 사장이. 네. 없대요? 네. 이런 발언을 이제 뭐 뉴스에서 찾아주신 것 같고 네. 이런 거 비롯해서 사실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계획 가서 그렇죠. 뭐 네, 트럼프 백악관에도 대통령이랑 갔었고. 그러니까요. 나란히 뭐 발표도 했고 했으니까 음. 이거 뭐 없을까요 좀? 긍정적인 니는 좀 부분들? 봐줄게 뭐 이런 거. 그런 거 일부 기대하는 것도 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그쵸. 같긴 하고 네. 우리가 섣불리 기업인들은 또 판단하기는. 아니고 한번 좀 솔브레인은 왜 안 되나요? 솔브레인은 기본적으로 레거시에 대한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한번 차트 보시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뭐 질문이 네. 왔으니까 솔브레인 한번 보죠. 솔브레인은 요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네요. 얘도 뭐 하나의 진경산수하죠. 그러다가 조금씩 바닥을 올라가는 느낌?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크게 뭐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3분기에서는 디램에 대한 반등도 예상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레거시의 회복을 만약에 믿으신다라면 솔브레인은 여기서는 뭐 주워 담으셔도 제가 볼 때는 가격대는 한 4, 5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목표가, 보이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다음 섹터 한번 네. 볼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요 세 종목이 저희의 이제 탑픽이고요. 네. LS 일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력기기 테마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튼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과 이튼을 최선호주로 보시면 되고 이튼을 왜 보냐면 피어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접근하실 때 미국의 피어 그룹들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지? 요것도 하나 체크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형이 먼저 가야 동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장에 있는 요거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LS 일렉이 지금 네. 기대가 우려를 덮는 모습인데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세 측면에서 이 두 기업은 관세에 대한 영향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시면 오늘 효성중공업 한번 보죠. 효성 오늘 같은 나스닥이 급락한 상황에서 몰라요. 물론 뭐 네. 약간 아까 올라가다가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빨간불을 냅니다. 그럼 HD 현대인력도 한번 볼까요? HD 현대인력을 보면 얘도 뭐 아까 좀 약간 윗골이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하락이 이제 멈추는 듯한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효성중공업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작년에 아마 뭐 매출 영업이익단 보면 매출 수주 베이스 보면 한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올해는 한 6천억 될 것 같고 그럼 내년은 한 9천억 영업이익단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닝 모멘텀이 점증되고 있고요. 지금 수주를 받는 게 2028년도 물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로부터 조금 일부 품목별 섹터별 관세 카드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미국은 지금 급해요. 빨리빨리 지금 사서 증설해서 지금 빨리 전력에 대한 그 공급단에서는 쇼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관세를 올리게 되면 부메랑으로 내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전력기 관련돼서 공급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 관련 기업들에게는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겠죠. 반덤핑 관련 무관세 카드를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보도가 나온 게요, 부장님. 네. HD 현대일렉하고 효성중공업은 이제 0% 0% 관세란 보도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요 원인이 엘라베마주, 테네시주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시설이 없는 곳 위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거는 다른 사실 섹터에도 힌트가 굉장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볼 때 네. 해외 법인 생산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향후 벌어지는 모습들은 아마 대충 예상이 될 거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효성중공업을 보는 이유는 지금 원래 대장이 누구였냐면 HD 현대일렉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에 시간 되시면 오늘 주말에 시총 그다음에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단에 이렇게 한번 숫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자를 그어보세요. 효성중공업이 좀 밸류가 싼 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관점에서 섹터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따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우리 한 15분 뒤면 이제 역사의 네, 심판이 역사의- 시작이 네. 되죠. 문제는 네. 이제 전력 요금에 관련돼서도 제가 이렇게 적어 왔는데 보세요. 자, 향후 이제 사채 발행한 데는 이제 28년 초 2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채 발행 한도를 유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뭐가 필수적입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에요. 자, 정치적 불안정성 있을 때는 전기요금 카드를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권에 대한 안정감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형성이 되는 순간 전기요금 카드를 한전은 내세울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요거예요. 지금 한국전력이 2025년에 PBR 0.3배네요. PER 1.7이에요. 1.7배. 여러분 만약에 이 코스닥 기업이라고 하면 1.7 PER, PBR 0.3이면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닭사라고 하죠. 닥치고 사. Shut up and buy. 묻지도 마. 그냥 닭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전력에 대한 그리고 실적도 유의미한 컨센서스 상회. 전 이거 실적들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요거 한번 읽어주면 안 될까요? YOY 몇 프로?
239%. 예, 작년 기준으로 요 네. 결과가 239. 나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건 한번 어닝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꼭 이런 날 저희 JM님 안 들어오셨네요. 우리 항상 한국전력 아, 그래요?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요 이런 날 안 들어오세요. 요 그림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과 S&P 격차인데요. S&P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국전력이 그러니까 어떤 전기라고 할 때 전기를 사오는 가격 을 S&P고 실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부여하는 그 요금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고 조선주는 조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이쪽으로 와 피해야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정말 다 이쪽으로 몰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선은 아직은 탑다운으로 봤을 때 너무 좋다. 네. 너무 좋고 저희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을 보는데 하나오션, 삼성중공 비교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PBR 보세요. 하나오션 PBR 벌써 4배 됐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은 PBR이 3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특수선에 관련된 모멘텀은 당연히 하나오션이 좋은데 약간 전체적인 밸류나 이거를 따지시는 투자분들이라면 삼성중공업이 밸류상에서는 좀 편안하실 겁니다. PER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나오션이 50배예요. PER이 비쌉니다. 삼성중공업은 17배니까 밸류단에서는 삼성중공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전히 수주 모멘텀은 있을 수 있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결투가 점점 고조화되면 될수록 한국 조선사는 스무스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 장표를 복잡하게 읽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주 논의는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고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운송 쪽 보고 싶은데 운송. 네. 운송 탑픽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아. CJ 대한통운이 요거는 참고로 상저하고입니다. 1분기는 실적이 썩 섹시하진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CJ 대한통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운송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HMM이랑 현대글로비스 호실적 기대되고 있지만 HMM은 저희 투자 의견이 중립입니다.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1분기 피크로 지금 꺾일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HMM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번에 1분기 운임 효과로 호실적이 나와서 거래 늘면서 만약에 상승 시도가 된다라면 전 개인적으로는 그 매도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전약 후강 상저하고 실적을 보일 만한 회사 CJ 대한통운 요게 이제 주 7일 배송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택배 단가가 아직은 못 올렸는데 이제 네. 2분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돼서 대한통운 주가가 지금 PER도 보시면 굉장히 6배밖에 안 되고 PBR도 0.5밖에 안 돼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막 종목 상담 못 하겠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섹터를 좀 예, 봐주시니까. 오늘 같은 날 5%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제 요 정도 선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장표 그 내용들이 서서히 이제 주가에 반영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JS님 같습니다. 어제 사셨다고 하는데 와우. 5%. 네. 네. 이런 게 종목 상담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제 사셨으니까. 그리고요. 대한항공은 좀 중립입니다. 왜냐면 자 1분기는 성수기 시즌이고 이제 여러분 아시면 코로나 이후에 보복 여행 수요 사이클 이제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성장률 왜냐면은 꺾였어요. 여름 휴가철 있고 5월 연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와요. 작년부터 되기 때문에 어. 항상 주식은요. 작년이랑 서프라이즈 해 이거를 여쭤봐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돈 많으세요? 저요? 선혜 씨한테 빌려서라도 지금 국민들이요. 아마 지금 여기 지금 좀 들어오신 분은 계시겠지만 마음 편하게 여행 떠날 그런 맞아. 경기 상황이 아닐 진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죠 쉽지 경기가. 않죠. 네. 네. 줄여야 그래서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장률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둔화되는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2분기까지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제 인수했잖아요. 이제 노선 최적화 진행 중에 있고 2분기까지 공정위 시행 조치 영향으로 운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요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했는데 인수한 거 잘했니? 요 판단은 3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전체적인 텃밭은 좋지 않다. 네. 대한항공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중립적인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립적으로 정유화학인데요. 네. 정유화학 저희 탑픽은 금호석유예요. 금호석. 아무도 안 보죠. 근데 금호석유 왜 탑픽으로 좋게 보냐면 네. 지금 딴 건 몰라도 합성 고무 업황이 좋아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그러니까 QOQ 네. 큰 폭으로 개선돼서 아마 전년 동기와 다시 회복 수준으로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잘 안 보는데요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금호석유 한번 볼까요? 네. 저 금호석유를 바로 차트를 보니까 네. 확 와닿고 좋아요. 대한항공 좋다고 좀 해주세요. 아. 희망 고문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또 개인적인 의견이시지만 자 정유화학주들은 별로 저는 다 중립인데 롯데 네. 어제 말씀드린 롯데케미칼, LG화학도 다 전 중립인데 저는 금호석유는 어닝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14, 15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요때는 조금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정유 쪽은 환율도 유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유가 뭐 많이 빠졌던데. 딱히 네. 없나요? 유가가 빠지는 거는 이제 경기 알의 공포와 그쵸.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에 관련돼서 이게 자발적 증산을 하거든요. 네. 자발적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한다고 음. 이렇게 그 유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스프레드가 좀 나야 정유 사업도 어느 정도 정유사들도 좀 돈을 만들 수 있는 마진이 생길 여지가 그러겠죠. 있는데 원재료 가격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철강이랑 방산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철강 네. 보시죠. 네. 자, 철강은 저희가 두 회사 탑픽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줍줍하자 이게 의견입니다. 네. 그다음에 풍산 쫄지 마라 이거죠.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구리 가격, 최근 은 가격도 많이 빠졌던데요. 그렇죠? 네. 구리 가격도 빠졌는데 아니 추세는 주봉 월봉상은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적 증가가 이어질 수 있는 회사 풍산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분기 실적 궁금하시죠? 무슨 폭 증가? 큰 폭 증가 전망입니다. 괜찮네. 자, 그래서 자회사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똘똘하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현대제철은 조금 노이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현대제철보다 오히려 먼저 포스코홀딩스부터 보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가 또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 또 염호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월, 5월에 리튬 가격이 살짝 반등 시작되면 포스코홀딩스의 베타는 더 커질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철강과 2차전지의 업황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방산? 방산 보면요. 방산이 최근에 현대로템이 저희 이제 탑픽은 현대로템이랑 한국항공우주인데 요거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국항공우주 왜 좋아? 이거죠. 작년에 이 정도 내연데 올해에 9,100억 반영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FA50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에 대한 매출 진행률이 점점 올해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것들이고 현대로템은 선적을 더 오래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재밌습니다. 폴란드 K2 2차 계약 4월 중 체결 전망. 요거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요거 네. 되면은 아주 제가 볼 때는 베타가 세지면서 로템이 역시 그래도 방산의 대장은 로템이야 이런 얘기들이 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항공우주가 좀 편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방산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 로템 주가 한번 파트 보여드릴게요. 네. 화들짝 놀라신 분들 계셔서 왜 현대 놀랬냐 네. 이거죠. 자, 요게 기분 나쁜 음봉 보이세요? 네, 기분 나쁜 음봉.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참 우리 투자 문화가 참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뭐 동호회도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메신저나 뭐 텔레그램 이런 네. 거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증권사에도 리서치 하우스가 있고 그렇죠. 또 증권사에 또 PB가 있고 네. 또 유튜버들도 있고 아 맞아. 또 최근에 또 투자를 또 잘하는 사람이 뿜뿜하면서 자랑질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막 성대하게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은 뭐랄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망하는 뭐 그런 그룹들이 좀 있어요. 시장. 그래서 이 로템에 대한 컨센서스가 스트릿 컨센서스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기업과 증권사 간의 이런 교류,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는 좀 상회할 것 같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생각했던 컨센과는 차이가 있던 거지. 그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 흐르면서 급매물이 나왔던 해프닝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분기 실적만으로 승부 보는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로템은 뭐 충분히 리즈너블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고 이건 일봉 보지 마시고 주봉으로 보셔도 좀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지면 매수하는 섹터는 방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방산 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사실 굉장히 견조한 흐름 맞아요. 계속해서 뭐 뭐 효자로 네. 계속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다가도 다시 가고 뭐 이러는데 아 그리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섹터들도 좀 한번 어닝 그 미리 보이는 요 위주로 다시 한번 다른 sek터들도 점검해 드릴게요.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엔터부터 좋아요. 시작해서 통신, 네. 기타 등등의 섹터들도 네. 빨리 어닝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네. 마무리할게요. 정말 중요한 날 긴급 진단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계속해서 지금 정치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 평의가 끝나고 지금 재판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윤 측에서는 탄핵 심판을 앞두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원한다라는 지금 멘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약보합권이고 코스닥은 0.8% 상승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잘 또 상황 지켜보시고 시장 대응도 잘 하시고요. 주말도 좀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 저희는 다시 시장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